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가님들 혹시 읽어보셨나요? 못 네. 읽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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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그러면 소개해드리면, 저자가 수루미 와타루, 일본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2살 터울의 형한테 굉장히 많이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1964년 도쿄 출생으로 1993년 발표한 데뷔작 완전 자살 매뉴얼이라는 그 책이 대히트를 쳐서 이제 100만 부가 팔려서 아주 그냥 29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불우했던 어렸을 때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그 작가의 그 끈질김, 그 뭐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초월해서 그 어떤 것을 이뤘다는 그것이 굉장히 작가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일본에서도 완전 자살 매뉴얼이라는 그 책 덕분에 자살률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책이 또 나온 건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런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당해서 이 저자는 고등학교 때 사회 불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끼리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사회 부적응자들의 모임을 또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 저자는 이렇게 가족 간이든 사회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처세술이 들어있고 심리학적인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블레즈 파스칼의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홀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는 저자가 전체 4장을 이루는데요. 4장 속에서 많은 36가지의 팁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꼭 감명 깊게 봤던 내용을 위주로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족에게 가장 2살 터울밖에 되지 않은 그 형한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굉장한 또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잔혹하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그렇게 잔혹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뜻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결국 인간은 잔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조금 떨어져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특히 가족에서도 그거는 적용된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성선설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착하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인드거든요. 사람은 원래 신성이 다 착하다고 좋게 보는 편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든지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직장에서의 뭐 따돌림 등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롤로그에 보면은 모든 고민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눈을 감고 한번 물어보자.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고민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직장에서 많은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그런 거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불안 장애를 겪으면서 어쨌든 더 심한, 그러니까 어떤 증세가 나왔었냐면, 하물며 지하철을 타는데도
그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지하철을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아주 그보다 더 심한 증세도 있었지만 그거는 차마 여기에 기술할 수 없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대인 관계에서 힘들었던 그런 기피증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비교당하고, 가정에서부터 또 비교당하고 하기 때문에 비교당하고 또 자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종의 대상이 시선이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가정에서 폭력이 생겼을 때는 또 이렇게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러니까 주로 손님을 초대하든지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떠한 기운이 확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또 약간 오픈된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학교, 뭐 가정, 집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좋은 모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인문학 향기 충전소라든지 인문학 자기개발 카페라든지 이렇게 오늘 같은 모임에 오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도망칠 곳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가족이란 이름의 지옥에서 해방될 것. 가족을 지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함께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깝지만 또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힐 일도 많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가족들이 많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었을수록 가정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 하고 상담하는 건수가 많았다고 하듯이 가족이 오히려 함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또 간섭을 더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데 이 저자는 굉장히 지금 63세 정도 되셨는데요. 자기는 비혼주의자였대요.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같은 집에서 어, 여성분이더라고요. 여성분하고 살면서 전혀 뭐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고 다른 방을 쓰면서 간섭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뭐 외로움 이런 거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걸 때문에 식물을 좀 많이 키우기도 했고 했었대요. 반려식물을 키웠지만 그러고부터는 함께 동거인이 있고부터는 그런 반려식물을조차도 점차 줄여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루 세 끼 정도는 함께 먹으면서 같이 한 공간에 있어도 전혀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조금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모든 그의 일거수일투족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오히려 뭐 이게 너무 좋아서 알려주지만 상대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원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희들 현실 속의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족이라도 하나의 독립적인 개성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조금은 좀 간섭과 잔소리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지 않다가 아들하고 함께 살면서 이제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잔소리 할 게 많지만 그럴 때마다 뭐 또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굉장히 자제하면서 오히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감사의 말 이런 정도로만 하니까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그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제 3장에서는 짝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것.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다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더 이상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싸움이 잦은 배우자는 정말 안 좋은 배우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어찌 보면은 약간 조건? 외모? 이런 거를 좀 보지 않았나. 그 내면을 중시하는, 지금 현실에는 좀 내면을 중시했는데, 과거 저희 세대만 해도 어찌 보면 약간의 조건을 위주로 그런 걸 봤다는 게 참 잘못된 거였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어쨌든 싸움을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가족은 좋지 않은 가족이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싸움을 좀 많이 했었어요. 부부싸움을. 그렇지만 지금 이제서야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오히려 그 싸움이 생길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 싸움을 비껴가든지 아니면 그 싸움에서 오히려 더 초월해서 다른 탈출구를 찾든지 그게 어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지금 현재 그 삶에 있어서 지혜를 내고 용기를 내고 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갖는다면 배우자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갖는다면 분명히 또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저부터 하자, 나부터 바뀌자 이러면서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정을 갖고 한 일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악의가 돼서 상대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게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특히 제가 살아보니까 모녀 간이 굉장히 애매한 관계 같아요. 엄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가 많지만 미묘한 감정 차이로 또 싸울 때도 있고 서로가 또 간섭했다고 싫어하면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간섭이 돼서 또 서로가 감정 싸움이 돼서 필요하지 않은 또 에너지 소모를 또 엄청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저자는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또 풀어가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섭을 안 하고 존중해주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어디서나 내 마음 편안한 곳에 둘 것.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고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장소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 그것도 굉장한 제 자신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마음이 긴장된 날에는 웃음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된다. 웃음은 위험에 빠진 정신을 구한다. 이 사실은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정말 웃음에 그러니까 아산병원에서도 그 전에 보면 웃음 치료 시간이 따로 있대요.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듯이 정말 웃음은 모든 병도 이기고 마음의 병, 몸의 병도 극복할 수 있는 엄청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즐겁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에 보면 불친절한 세상 곳곳에 친절한 세상을 만들자.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그래, 친절을 베풀자, 미소를 띠자 하는데도 그게 정말 연습과 노력이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 책에서도 또 친절한 세상을 만들라고, 그리고 주변에 우울증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좀 전해주면 그 사람도 또한 극복할 수 있을 힘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힘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자. 인간은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세 마디라도 하면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은 잔혹한 곳이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굉장히 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런 감성들이 그렇게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불친절한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좀 더 친절하길 바란다. 친절을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친절하자, 친절하자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굉장히 냉엄하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또 불친절할 때도 많고, 홀대할 때도 많고, 푸대접할 때도 많고, 많이 꾸짖을 때도 많은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12월에 책 내는 나는 누구인가의 그런 주제에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알아가는데 또 나를 어떻게 변화해야 갈지를 또 길잡이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나를 좀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안아주고 나 자신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점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 게슈탈트 기독론의 저자는 프리츠 펄스라는 독일 심리학자로 심리업에서 나오는 이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만약 우연히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각자의 삶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크게 싸움도 크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가족부터 또 가족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좀 강해서 주로 가족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현명한 개인주의가, 현명한 개인주의자가 되어라라는 이런 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빌리 조엘의 히트곡 마이 라이프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뭐라 말해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아. 이것은 내 인생.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줘. 나는 내버려둬. 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존중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띄우는데요. 어쨌든 타인도 소중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더 소중히 할 수 있고 자신의 또 권리와 내 권리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점점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